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5,600달러 마이너스 2.4%, 주말 동안 58,000달러 오른 듯 하다가 다시 하락했고 ETF 통해서 1억 불 이상 저점 매수 들어왔지만 팽셀 나오는 분위기가 빠르게 회복 안 되면서 제대로 된 반등 당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크게 하락해버리면 한 주, 두 주 정도 상승 올 수 있지만 다시 횡보나 하락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더리움도 3,000달러 다시 무너졌고 리플, 솔라나, 도지 포함 전체 알트코인들 시뻘겋게 하락이고요. 이번 주 시작했는데 지난주는 미국 독립기념이 있는 한 주로 미국 큰 손들 대부분 휴가를 갔습니다. 독일 미국 정부 마운트 곡스 매도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거고 휴가 복귀한 월가 세력들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주이고요. 거시경제 지표로 다음 주 빅테크부터 어닝 호재에 있어서 이번 주까지는 주춤할 수 있는데 7월 9일부터 10일 파월 의장 상하원 청문회 등판하고 옐런 장관,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다수의 연준위원들까지 연설이 쫙 깔려있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인터뷰가 나올 수가 있고요. 단순 미국 금리로만 봐서는 금리 인하 통해서 재상승하는 실업률 끌어내려야 하지만 6월 말 대선 TV 토론 이후 바이든 재선 불확실해지고 핵심 참모들도 어떻게 전략을 변경했을지가 관건입니다. 기존의 바이든의 올해 대선 전략이 최대한 3분기까지 시장 침체 기대치 낮췄다가 4분기 대선 전에 호재 만들어 증시 끌어올리고 대선도 확고히 하자는 전략이었고요. 하지만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낮아진 상황에서 기존 계획대로 시장에 충격까지 줘버리며 당선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죠. 옐런이나 파월 의장도 매파적인 발언 쏟아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이 재선 안 되면 옐런, 파월부터 SEC 갠슬러 의장까지 싹 물갈이 되거나 자리를 지켜도 실권이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중산층 표심 많은 코인까지 이렇게 박살 내놓은 상황이라 코인 하락에 대한 책임이 바이든과 갠슬러, 파월에 집중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지난주하고 동일하지만 이더리움 도미너스도 낮아지면서 알트코인은 계속 하락 중이고요. 비트코인이라도 7만 달러 유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비트코인도 알트코인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는 투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버티겠다, 아니다, 대폭락장이다, 다 팔아야 된다, 반반인 분위기로 6월 무조건 홀딩하겠다는 투심하고는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만 봐도 5주째 음봉으로 53,000달러까지 2, 3주 더 서서히 하락을 하게 되면 투심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여기서 세력들 의도가 정말 중요한데 개미 털기 위한 작업이라면 5만 달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특히 5만 달러 무너지면 피보나치 0.5관 진입하는 걸로 다시 반등 온다고 해도 올해 안에 7만 달러 돌파는 쉽지 않은 거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7월이 양봉으로 초록색 주봉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주봉상 25일선 아래로 내려온 만큼 반등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악재 돌파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며 그만큼 비트코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빨간색 주봉상 99일선 터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지점으로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빠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강성은 희망한데 만약에 터치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ETF 반감기에도 가격이 방어가 안 된다는 의미로 기관 투자자들 다수 빠져나오고 알트코인 시장은 희망이 없어지는 장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1월 ETF로 나스닥 상장된 이후 미국 세력들 컨트롤 아래에 놓여는 있는데 특히나 월가 큰손들이 투자자들 마음 들었다 놨다 하면서 투자금 더욱 확대시키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73,000달러 고점 이후 이번 조정은 피보나치 618까지 도달을 했지만 2017년, 21년 불장에서는 38이나 0.5 구간도 쉽게 찍었다가 상승을 했고요. 대표적인 우량 자산인 애플도 618 정도는 조정이 오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정도 되는 기업들은 786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요. ETF 상장 이후 펀드멘탈도 강해져서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618 지켜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코인 하락이 2022년 FTX나 루나 코인 파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유의 하락입니다. FTX나 루나 파산은 코인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낮추는 불신의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하락에서는 장기간 홀딩한 독일 미국 정부나 마운트 곡스가 하락장 매도하면서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린 거죠. 거기에다 높은 상승 기대감에 선물 롱 포지션도 다소 청산이 되니까 하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코인은 80% 다수 투자자들 선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 높은 롱 세력들 싹 청산시키고 그 다음 숏 포지션 비중이 올라갔을 때 그제서야 상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도 시작한 독일이나 미국 정부 마운트콥스는 전량 답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홀딩하고 있는 물량은 많고요. 다 합쳐서 비트코인 40만 개 정도인데 코인 시장 완전히 박살내기 위한 전량 매도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매도는 하겠지만 코인 반등 오고 시간이 흘러서 금골드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되면 추가 매집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다 팔지는 않을 것이다. 일정 비중은 남겨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미국 독일 정부 컨트롤에서 누가 가격을 끌어내렸는지도 관건이고요. 블랙록이 장기간 코인 시장 성장시키기 위한 가격 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인 가격 상승하면 긍정적이지만 단기에 너무 빨리 오른다는 게 문제이고요. 나스닥 30% 작년부터 서서히 오를 때 코인은 이미 3배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느 자산이든 빠른 상승 이후에는 투기 자본 진입하고 거품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블랙록은 어느 자산이든 장기간 우상향 키워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서도 70% 정도는 장기적인 성장 위한 블랙록의 조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신 비트코인 4만 달러 빠르게 하락을 해버리며 새로운 시나리오가 적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주 블랙록 매매 현황 보면 7월 2일 227개 신규 매수 이후 단 한 개도 새로운 매수가 안 나왔습니다. 블랙록 영업 직원 다수가 휴가 가서 업데이트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기간 투자자들 다수는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할 때 추가 매수가 더 많았고요. 하락 올 때는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특히 올해 1월부터 대량 매수한 기관들은 이번 하락에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출지 아니면 전량 다 팔지 판단할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수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자산을 당장에 현금화하는 것보다 저점 매수해서 수량 늘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블랙록도 이런 기관 움직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격 낮춰서 부드럽게 신규 유입을 유도하고 할인해주는 장 만들어주는 거죠. 최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 보고 팔던지 장기로 더 매수해서 홀딩하든지 판단을 하라는 거죠. 21년, 22년처럼 미국 증시도 같이 불안했다며 코인 다 팔아서 당장에 현금화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불장이고요. 테슬라 상반기 주춤하다가 지난주 한 주 만에 플러스 27% 급등을 했고 애플도 플러스 5%, 엔비디아는 고점에 상승 주춤하다고 해도 반도체 섹터는 플러스로 분위기 좋습니다. 나스닥 QQQ도 496달러로 매일 신고가에 500달러 얼마 남지도 않았죠. 가장 최근 연준 금리 인하시기 2019년 8월하고도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2019년 하락은 있었지만 금리 인상으로 하락장 돌파했고 본격 고점 돌파 이후 신고점 갱신을 했고요. 19년 8월 경기 침체 가능성에 금리 인하하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8% 하락은 했지만 석 달간 행보하고 결국에는 코로나 폭락 오기 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4.1%로 자연 실업률 4%에 진입을 했고 연준도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상승을 했고요. 금리 인하 이후 나스닥 따라서 코인이 하락은 올 수 있지만 결국에 나스닥 상승하면 코인도 불장으로 이어집니다. 대신에 코인은 2022년부터 나스닥 하락 전에 먼저 내리는 선반영 지표로 작용을 하면서 9월 조정 전 코인이 이렇게 먼저 하락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코인이 먼저 오르고 나스닥 다음에 상승, 코인이 내리고 나스닥도 따라 내리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은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하락에는 조정폭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도 나스닥 상승할 때 코인은 급등하면서 빠르게 올랐고 최근에는 조정도 미리 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반등 올 수 있다고 해도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50% 팔아야 되냐 질문을 하시고요. 현재 알트코인 움직임이 2019년 금리 인하 처음 했을 때 리플하고 비슷해질 수 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 2019년 1월부터 300원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했는데 금리 인하죠. 비트코인하고 같이 3배 넘게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 하락 올 때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6개월이나 저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알트코인 하락 오기보다는 리플은 9월 벌금 얼마 나올지 결과가 발표됐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8월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보면 2019년 연준금리 인하 전에 이미 하락을 했었고 약간 반등은 했었지만 저점을 3번이나 갱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호재가 터지면서 2019년 비트코인 반등보다도 더 높게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